예, 설명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 제한 없이 저평가에 대해서 좀 논해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금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10분으로 끝내려고 급하게 만들곤 하는데 이번엔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PBR이 0.34입니다. 별도로 봐도 0.44. 사실 이 레벨은 PBR만으로 본다면 이 레벨은 제 기억에 2008년도 개폭락 때요. 그리고 2009년도인가 그때의 현대차가 그때 1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PBR이. 그러니까 사실 현 레벨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 못 올랐느냐에 대한 것. 그리고 좀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또 떨어진다는 그거 하나.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스닥이 뭐 올해 말이나 올해 하반기나 만약 내년에 나스닥이 크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나스닥이 막 여기서 마이너스 50%막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 주식은 디커플링 될 것인가?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 레벨에서 여기서 절반이 떨어지면 PBR이 0.1 몇이 돼야 돼, 17이 돼야 되는데 그런 PBR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런 대형주 중에서 그런 종목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가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 뭐 낙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BR 뭐 0.2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구장창 적자면은 0.1도 될 수 있고 0.2도 될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실제로 0.2인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0.2, 0.3 종목들 코스닥에서 나오고는 있긴 한데 중소형주에 그런 종목도 보면은 그다지 뭐 적자가 많은 편의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현대차를 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만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 여러분 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보죠. 뭐 연결은 둘째치고라도 별도로 지금 작년 실적 12월 실적 나왔잖아요.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 20조 원에 20조 원일 때 뭐야? 제가 10분의 1만 벌어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랬죠. PER로 봤을 때 20조 원이니까 1년에 2조 원만 순이익을 작년에 냈어도 굉장히 양호한데 작년에 얼마였다? 작년에 2조 8천억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올랐는데 지금 떨어졌거든요. 보다. 그러니까 몰라 제 기억이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2008, 2009년 엄청 우리 주식 떨어졌을 때 2009년도쯤으로 기억돼요. 그때의 저평가 느낌 물론 조금 다른 것은 그 이후에 현대차는 10년인가 12년 되면서 엄청나게 실적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이미 실적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둔화될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그래서 지금 12개월 PER이 되게 5.5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또 별도는 안 나왔네. 연결은 5.5까지 떨어졌어요. 12개월 PER이. 별도는 5.5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 아래잖아요. 그 현대차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작년에 실적이 증가했잖아요. 그 재작년에 안 좋았다가 증가됐는데 그렇게 저평가가 나왔다는 점 그거 하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금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작년에 한 30% 정도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같은 경우 69%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27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27조 원이 아니라 2조 7천 원이거든요. 시총이 2조 7천억인데 자본 총계는 무려 17조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0.2 아래도 있다고 지금. PBR 0.15예요. 이거 와. 여러분 PBR 0.15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은 길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길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PBR 1은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여자분들이 남자를 볼 때 잘생겼다 기준을 보실 때 안 그래도 한 PBR 2 정도면 그냥 인간들 그냥 보통 준수한 하고 이 아래는 그래도 준수한 애들이에요. 이 아래는 1 부분에 있는 애들은 그냥 미남들이에요. 미남. 여기서 더 떨어져서 막 0.5, 0.2 막 이런 애들 PBR 상으로만 본다면은 얘들은 정우성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PBR만 있는 거 아니고 PER도 있으니까. 자, PBR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PBR이
PBR이 여러분 제약 중에는 뭐가 있다? 10인 녀석도 있는데 10인 녀석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가진 돈이 그러니까는 자본총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가진 돈이 1억인데 그 사람 주가가 1억으로 매겨지면은 뭐다? PBR 1이다. 그 남자가 가진 돈이 1억인데 그 사람 주가가 지금 10억으로 표기되고 있으면은 PBR 뭐다? 10이다. 캐거품이죠. 1억분이 안 가져있는데 주가는 10억으로 중물시장에 나와 있으면 이건 캐거품 아니에요. 제약주에 많고 심지어 30억으로 PBR 30도 있었어요. 한때. HLB나 신라젠 한때 거의 막 20몇 갔었잖아요. 근데 뭐다? 이런 애들은 저 남자가 가진 돈이 1억인데 지금 이 사람의 주가는 1,5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0.15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저평가인지. 제약주 좋아하시죠? 여러분 제약주라 이런 종목을 비교해요? 감히 아직도 지금 지금 유명 폭락해서 조금 나였지만 얼마 전까지 막 2레벨 여기서 엄청 떨어졌는데도 2레벨이야 제약주는.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데도 그 모양인데. 헬릭스미스 막 이런 종목들. 한올바이오파마도 흑자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즘에 폭락해서 요거보다 좀 낮아져서 한 7 정도 됐겠지. 그래도 한 7억. 시젠이 왜 많이 못 간 줄 아세요? 걔도 요번에 떨어지기 전에 막 7억 이랬으니까 걔도 한 7억, 6억, 7억 레벨이었으니까 PBR로만 볼 때. 그래도 그나마 시즌은 실적이 좀 좋아지고나 있지. 그나마 시즌은 그래도 PER을 조금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고평가긴 하죠. PBR 10 이상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냥 버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 해소가 안 돼. 여러분은 그리고 연결과 별도가 있는데 연결과 별도 두 개를 다 보는 게 낫습니다. 연결은 이제 계열사 다 합친 거 그런 거 대충 설명드리면 현대제철이 예를 들어 어떤 계열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의 뭐 회사 대주주예요. 주식하면 그 기업의 주가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연결이고 별도는 그냥 이 현대제철이라는 이 현대제철 그 자체에서 나온 수익인데 별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아무리 좋아도 이 현대제철 자체에서 별로 못 벌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0.15네. 그죠? 작년에 수익이 줄어서 그래도 10일이야. 12개월. 그죠? 이런 종목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요게 지금 작년에 확 줄었지 않습니까? 870억. 9월까지일 거긴 한데 9월까지죠. 12월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만약에 요 정도 수준으로라도 확 회복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은 제가 작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대형주의 작전은 잘 안 들어오는데 중소형주 작전 중에 저 PBR 종목이 그들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전주가 어떻게 타겟을 하냐면은 저 PBR 종목은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아닙니까? 근데 순이익이 보통 안 좋죠. 보통은 그래요. 보통 지금처럼 순이익이 괜찮은데도 이렇게 현대차처럼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중소형주 보통 순이익이 안 좋아서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런 애들을 매입해서 약간의 분식회계 정도 해서 조금만 실적을 부풀린 정도로 하면은 가치 투자자들까지 따라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 PBR로 작전해 먹는 애들이 예전에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급등주 요건 중에 하나가 저 PBR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뭐다? 지금 저평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부채 공모에 들어오던 기관들의 장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의 장난이 너무 커요. 그리고 기관들의 작전은 다 제약주로 집중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약주를 너무 키워놨잖아요. 셀트리온만 해도 막 몇십조 원까지 올려놓으니까 다른 데 들어갈 쩐들이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는 제약주가 망쳐놓은 판인데 제가 지난 유튜브 때 제약주 고점에서 그때 이미 한미약품 사태가 터진 때였어요. 한미약품 잠깐 넘어가기 전에 현대제철 볼게요. 주가는 이지경이 된 겁니다. 이지경이. 와, 참. 여러분 14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장투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좀 10분의 1도 넘게 떨어졌는데 10분의 1은 아니구나. 좀 있으면 10분의 1 되는데 그래서 향후에 조금만 실적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해서 오를 종목들이 있다. 그거는 일단 가치적으로만 알아두세요. 물론 이 나스닥이 이제 개박살 나면은
그건 이제 시즌제예요, 시즌. 그거는 이제 뭐에 비유하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딩에 뭐 집을 지을 때 빌딩의 높이를 높이는 거를 어떤 그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열심히 많이 높이는 기업은, 이래서 높인 기업은 빌딩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이거는 본연의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급락 같은 거, 어떠한 대외적인 분위기를 이런 폭락시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땅 자체가 꺼지는 거예요. 땅 자체가. 그래서 같이 무너지는 거야. 참 적절한 비유죠. 예. 제가 한 말이지만 참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근데 뭐다? 어? 땅이 꺼져도, 땅이 꺼져도 높이 올리는 기업은, 그것을 극복하고 높이 올리는 기업은 언젠가 또 이게 땅이 꺼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또 수년간 5년 10년 또 지나면은 다시금 또 돈이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10년 11년 아주 바로 그냥 2000선으로 확 올라와 버렸었어요. 900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기업의 가치에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이 기업의 가치에 여러분이 중시할 건지, 그럴 경우는 무조건 장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뭐 삼성전자 투자하실 분들은 2008년도에도 한 마이너스 50%를 단계에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크게 올랐다. 장기 투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 했더니, 제가 삼성전자를 뭐 추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건 또 모르죠. 삼성전자 실적이 또 나빠질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적인 폭락은 어떻게 보면 장기로 봤을 때는, 중간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50% 아니면 마이너스 70% 하락을 당해도,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외국인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가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일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주포 외국인들이 있고, 그들은 이제 선물 놀이를 같이 하는 그런 자본과 연계된 돈이고, 그냥 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그냥 습관 자체가 그냥 평생을 주식 투자하는 거야.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근데 그런 분들은 중간에 이런 금융위기 때 그렇다고 돈을 훌쩍 빼거나 그러지 않고요. 단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적자 종목 절대 건들지 않아요. 다수의 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늘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적자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고평가 저평가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다 하고, 제일 나쁜 습관이 여러분, 떨어진다고 더 사는 건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적자 종목인데 떨어진데 더 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적자 종목은요, 이 땅이 있으면은 그냥 걔들은 공사 자체를 그냥 지하로 뚫으려고 지하를 계속 파는 거예요. 흑자 종목은 위로 계속 쌓는 애들이고, 적자로 계속 쌓는 애들은, 심지어 이제 땅이 용솟음 쳐서 다 같이 오른, 그때도 얘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제일 나쁜 습관이 뭐다? 물타기가 제일 나쁜 습관이긴 해요, 사실. 지난주 엄청난 물타기 장세 아니었습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개인들 계속 물타기 한 거 아니야, 떨어지니까. 근데 뭐예요? 외국인들?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개인들. 진짜로 이건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걔들이. 그러니까 다음 주 반등도 몰라요. 또 다음 주 반등에도 개미들 또 미친 듯이 사면은 분명히 쌍바닥을 하겠죠, 쌍바닥. 무슨 말씀이냐면,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아니 다음 주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그랬는데 미친 듯이 또 개미들이 산다. 어제 지그시, 나중에 올리기로 돼 있더라도 한번 지그시 한번 이렇게 쭉 눌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반등 났다가 또 여기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면 개미들은 그때는 진짜 겁먹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살짝 올리면은 겁나 팔아요. 예, 제가 장담 드리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쌍바닥 내지는 때로는 쓰리바닥까지도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 후에 이렇게 가잖아요. 개미들 여기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차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습성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냥 쭉쭉 올리는 거, 그냥 뭐 쭉쭉 올려도, 쭉쭉 오른다고 해도 개인들 여기선 더 사죠. 여기선 나가요. 그 조금, 그러니까는 늘 개인들, 제 주위 사람들 보면은, 나는 10%만 먹고 나갈 거야. 그럼 망해요. 10%만 뭐 오를 때 10% 먹고 떨어질 때 무제한 홀딩하면, 그 단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응? 단순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뭐 자기가 무슨 나는 우량주만 하니까 괜찮아. 괜찮기는, 현대제철 우량주 아니에요, 여러분. 우량주잖아. 고평가인지 고평가가 아닌지 여기에 들어가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고민도 안 하고,
계속 물을 타. 그러니까 2011년부터 계속 물을 탔다고 쳐요. 물을 타. 계속 물 탔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6만 원에 물 탔어. 어떻게 됐어, 지금? 2만 원인데. 물론 저는 이분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투자할 거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현대제철 이때 들어가서 나 10%만 먹고 나와야지 했는데 물을 지금 5년, 7년, 8년, 9년 동안 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손절 라인을 10% 떨어지면 내가 손해보고 판다. 그게 손절이에요.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단기로 어떻게 하시려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손절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오를 때는 뭐다? 예를 들어 여기서 샀어, 여러분. 여기서 샀다 쳐. 근데 10%만 먹고 팔았다. 여기서 팔았어. 그러고서는 매일 점심시간에 누구 만나면 얘기하는 게, 야, 내가 현대제철을 이때 샀는데, 내가 안 팔았으면 부자 됐는데, 내가 참 종목은 엄청 잘 찍는데, 그런 얘기 저도 옛날에 했거든요. 내가 산 종목이 엄청 올랐는데, 아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어디 있겠어? 다 해당되지. 그 못 먹는 게 실력이지, 그게. 이거는 언제까지 홀딩한다? 늘 얘기했잖아. 제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추세를 대충이라도 거놓고, 추세를 대충이라도 거놓으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느슨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팔았겠죠? 여기서 깨졌으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대충이라도 잡으라는 얘기예요. 오다? 그래서 엄밀하게 5일선, 20일선 깨졌는데 파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단기에 막 100%, 200%쫙 올랐을 때는 좀 분할로, 그래도 저는 무조건 분할로 매도합니다. 그래도. 네, 분할로 매도하는 거예요, 분할로. 많이 올라도 분할로. 일부는 남겨요. 5일선, 20일선 안 깨졌는데 전량 매도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게임은 그냥 100전 100패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얻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영상 켰죠? 저평가 얘기하다 갔죠. 제가 희한한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낙폭과대 끝판왕. 그러니까 반등대로 많이 오르는 게 낙폭과대가 많이 오르는데요. 와, 낙폭과대 진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BGF라고. CU 아시죠? CU. CU가 이제 분할을 해서, 근데 기업 분할과 합병 때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패밀리마트가 CU가 됐고, BG가 무슨 부강 패밀리인가 그래요. 패밀리마트인가? 하여튼 그래요, BGF가. 요즘에 CU 얼마나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는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잘 나갔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됐나? 심지어 어떻게 돼요? 74,000원짜리가 3,800원이에요. 10분의 1이 7,000원이니까 거의 20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떨어지는 동안 제대로 된 반등이 거의 없었다는 게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가끔씩 신호가 조금씩 나는 대로 조금씩 매수 추천을 합니다. 근데 손절은 정하라고 말씀드려요. 저희가 아마 예전에 여기 라인에서 좀 접근을 했었을걸요. 근데 뭐다? 전저점 깨면 무조건 손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저점 손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10%, 20% 사실 그렇게 정해야 되지만 무조건 전저점을 깨면 손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가 전저점이었는데 내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여기 깨지면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들어갔어. 좀 올랐어. 그래도 여기가 다시 깨지면 예전의 저점이 깨지면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애가 공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등 하던 애가 20등 떨어지고 20등 하던 애가 30등 떨어지고 이런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신저가라고 해요. 최저를 경신하는 애들, 최저를 경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이에요. 예를 들어 10등 했다가 20등 했다가 얘가 15등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가 다시 10등 하겠지 하고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20등을 깨. 이 성적이. 얘는 버리는 거예요. 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뭐 게임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그런 애란 말이야. 그래서 전 BGF는 조금 희한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반등 때도 조금 관심은 갑니다. 그죠? 뭐 떨어진 데 또 떨어진 격이라
지금 이게 기업 분할하면서 BGF랑 뭐죠? BGF 리테일인가? 뭐 있어요. 여튼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여튼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눠줬는데 한 개의 기업은 이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그 삼성 그 합병 때 제일 먼저 합병 때도 삼성 뭐였죠? 아 기억이 중공업이었나 뭐였는데 뭐그 삼성 뭐랑 제일 먼저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이렇게 하면 한쪽이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합병 분할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한쪽에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그런 걸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기업 분할하자마자 그냥 45,000원에서 11,000원 일단 꼬라박았어요. 근데 이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주회사로 된 건가? 이 기업도 그러면 그것만 보고 PBR 여전히 역시 0.25. 1억을 가지고 있는 놈이 2,500만 원으로 하고. 근데 PER은 아까 얘기한 뭐 현대차는 현대차보다는 안 좋죠. 예, 그래서 이 정도다. 알고 계시고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은 4천억 되는데 자본 총계는 1조 5천억입니다. 와, 너무 주가가 저평가됐죠. 부채도 많지 않은데. 근데 실적이 작년에 줄었네. 이거는 연결이라 그럴 거고 한번 별도 보겠습니다. 별도도 줄었네요. 줄긴 줄었구나. 그래도 흑자인데 뭐 적자인데도 PBR 막 4, 5 이런 애들도 많은데. 그래서 PER은 저평가가 아니네요. 더군다나 별도는 더 안 좋네. 23억.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또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급등주 차트 원래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지만은 이 빡 떨어진 급락한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급등주 이론 중에 하나 요거 근데요. 급등주 중소형주에서는 요즘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유 없는 하한가를 가다가 이유가 없어. 그냥 하한가가. 그래서 개인들이 하한가 4-5번 맞은 다음에 여기서 팔아버려요. 그때 매수가 이렇게 빡 들어오면은 빡 들어오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라인을 지지해야 돼요. 이 저점을 지지하고 설사 살짝 빠졌더라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 지지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이게 냄비형 급등주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좀 찌그러진 바닥에 기울어진 냄비형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손절 깨면은 손절해야 되고 이평선 위로 접근했다가 이평선 넘을 때 20선 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접근했다가 무조건 깨지면 저점 깨면 빠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손절 대응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희한하다고 하면은요. 망해서 없어지는 기업도 이 정도 떨어지면 사실 반등이 와요. 지금 20분의 1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얘가 설사 정말 망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반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게 예외라서 물론 반등이 지금 이 장기 차트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온 게 작진 않을 수 있어요. 요렇게 오는 것도 뭐 20-30% 이렇게 왔을 거. 요건 좀 꽤 왔겠네. 그죠? 10,000원 한 7-8천원에서 하니까 이거 한 50% 왔었겠네.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는데 그래도 20분의 1 떨어졌으면은 2배 이상은 와야지. 이건 2-3배도 오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뭐 PER 무관하게 PBR만으로 저평가다 해서 올리면 올리는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래서 전저점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제약주에 엄청 많죠. 한미약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를 1등이라고 쳐요. 제일 높은데 1등 하던 애가 10등 레벨로 떨어져서 여기가 10등이라고 쳐. 10등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5등으로 반등했어. 그런데 나중에 10등을 깨고 12등을 했어. 손절가예요. 그러다 더 떨어졌죠. 그러다가 또 다시 10등을 해서 뭐 10등이죠. 그러다가 뭐 또 7등으로 올랐어. 여기서 매수를 했어 또. 7등 하니까 예전에 거 회복했네.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 쳐요. 쳤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가 15등이라고 했죠. 나중에 15등 깨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7등 했다. 15등 했다. 아 얘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구나. 이 학생은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저점이라고 해요. 전저점. 전저점은 아시겠죠? 어디로 들어가든 계속 해본 못하고 깨는 거야. 나중에 반등을 해도 전저점 여기 하나 있죠. 그죠? 긴 그림상에서 최근에 여기서 잘랐어야 돼. 전저점 여기도 있죠. 또 여기를 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봐야 돼. 여기를 1등으로 치고 여기를 10등으로 치고 여기를 5등으로 치고 전에 깼잖아요. 그리고 확 깬 게 어디야? 여기. 참 근데 손절하기는 좀 애매하게 급락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다 깨야 돼요. 최근에 제가 저희 운영 카페 주식 선물 하방으로 추천드린 한올바이오파마 PBR 높다고 했죠. 여기서 PBR이 10이 넘는 레벨이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러 번의 저점을 깬 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1등 20등이라고 할게요. 20등 1등 갔다 20등 갔다가 3등 갔다가 20등 갔다가 20등을 갔다가 또 가다가 여기다 하다가 또 20등 갔다가 드디어 21등이 되는 순간 이건 버리는 거예요. 왜냐? 몇 번을 가는 척 하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래권 박스권이거든요. 아, 얘는 그동안 20등을 지켜야 되는 놈이 갑자기 22등을 했다. 이때도 20등은 안 깼는데, 숨겨놓은 여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 아고라에서 제가 맨 처음 아고라를 2009년 첫 글이 두산중공업 경고였는데, 지금 긴 기간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 중단기 전저점이 있고, 예전에, 여기는 일단 날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깨면은 여기 손절, 그죠? 손절. 중간중간 들어가도, 여기 들어갔어. 여기 깨면 손절, 그죠? 반등 본다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전저점이죠. 저점이잖아. 이건 지워버리고. 지금 얘는 계속, 1등에서 떨어지고 있죠. 여기 20등이라 쳐. 20등에서 15등 갔어. 20등 깨면은 또 22등 됐다. 22등인데, 얘 꼴등으로 가는 거 아니야? 손절. 이게 손절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해요, 개인들은? 여기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두산중공업은 뭐예요? 제가 오죽하면 2009년에 제가 아고라 첫 글로 얘를 뭐라고 했겠어요. 실적이 안 좋았겠지. 봐봐,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적자 종목, 단기 순익 적자 종목 보세요. 작년에는 흑자가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작년에 분명히 흑자였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했던 게, 약간 별도는 적자였네 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산중공업 제가 알기로는 한때 몇 월 달까지는 되게 흑자였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근데 이게 얘네들이 나중에 반영했나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건축하는 애들은 자기들의 손실을 낸 걸 처음에 숨겼다가 어느 해에 몇 월에 딱 반영을 해버려요. 제가 얘가 좀 이상했던 게 그때 막 실적이 막 좋아졌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 2018년 9월까지는 이렇게 플러스였단 말이야. 근데 마감은 어떻게 했어요? 12월 달에 막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18년도 아닙니까? 이거 18년 9월까지고 이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실적이 좋은데 공매도가 이게 공매도 되게 많이 늘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 뭐다? 기관이나 아니면 회사 관계자들은 아는 거예요. 적자가 이게 나쁘다는 실적이 실제로는 지금 좋다고 내는데 몇 월 달까지 좋다고 내는데 실제로는 12월 달에 자기들이 계산한 거 나중에 반영하는 이걸 털어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식 회계도 많이 하고. 자,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주식이 그냥 일반 개민들한테는 지뢰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지뢰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여러분이 모르고 이렇게 밟게 되는 거예요. 코스닥에 실적을 속이는 기업도 많고 실체가 없는 기업,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 기업 조심해야 되고 어떤 코스닥 기업은 500억이 있는데 사장이 한 2, 300억 들고 날라서 사라진 기업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기관들은 무차익 공매도 해야 되지. 제약주요. 제약주 지뢰 중에 지뢰가 저기 제일 많이 모인 부위가 어디야? 여긴가? 이렇게 막 지뢰 밭인데 제약주. 제약주 이제 지뢰 많이 터졌죠. 근데 아직 안 터지는 애들. 중소형주는 거의 괜찮아졌고 이렇게 괜찮아졌고 아직 식종상위들은 아직도 약간 있어요. 버블이. 그래서 꼭
PBR, PER은 꼭 여러분이 보시고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하세요. 흑자 종목 매달 적립식으로.